안녕하세요. 법과정치 뉴탐스런 강의 진행하는 황승민입니다. 자, 이제 저하고 이제 19번째 강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을 이제 넘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법과정치 내용이 많고 그리고 좀 어려운 내용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복하려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시면 정복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한 만큼 점수가 따박따박 나올 수 있게끔 정확히 노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일단 무엇을 배우는 거냐면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요 주제를 가지고 정리하는 것인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민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권리 능력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퀴즈를 맞춰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닙니다. 자, 다 신경 써가지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한번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 그랬죠. 근대 민법의 원리를 인정하면서 그 문제점이 등장한 영역에 대해서는 살짝쿵 수정 보완이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1번은 O 하시면 되고요. 2번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 자,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라 하면 뭐가 있습니까? 사유재산권의 존중, 그 다음에 사적 자치, 그 다음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 원리에 의하면 소방도로를 무언가를 건설할 때, 자,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사례입니다. 소방도로 건설 시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회하여 돌아가서 건설해야 한다. 맞죠? 왜냐 하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기본적으로 개인주의, 자유주의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2번은 맞는 얘기 하시면 되고요. 3번 재해조물 책임법은 경제적 강제의 책임을 지나치게 부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아니라 경제적 강제의 책임을 지나치게 부과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현대민법의 무과실 책임의 원리를 수용한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X 하시면 되고요. 74번. 민법에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계약 자유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나하고 당사자 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공정치 못한 경우에 간섭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거는 계약 공정의 원칙인 현대민법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74번에 X 하시면 되고요. 75번. 태아의 권리 능력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영역이 있는 것이죠. 요거 맞고요. 75번 O. 76번 민법에서는 출생 시점을 진통 시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부 노출 또는 완전 노출된 시점으로 바라본다. 그래서 X 하시면 되고요. 77번 권리 능력은 부재자. 여러분들 부재자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역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지금역이 없는 사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 한 3년? 3년 후면 이제 군대를 가실 텐데 이 군대를 가서요 이제 선거 때 투표를 합니다. 그때 부재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재자라 하면 죽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역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리능력은 부재자에게도 인정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외국인에게 권리능력 인정됩니까? 외국인? 당연히 인정되죠. 됐습니까? 외국인도 살아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살아있기만. 그러니까 그거를 딱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77번 X. 78번 상속과 관련해서는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 한하여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맞죠? 맞고. 79번 사망 신고에 의해 권리능력이 상실된다. 아니죠. 사망으로 인하여. 됐죠? 오케이. 그래서 79번에 X. 80번 분만진통 이전의 태아를 그러니까 낙태를 한 거죠. 그러면 낙태죄. 그 다음에 분만진통 이후에 낙태를 하면 이건 살해죄, 살인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검 한번 해봐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정리할 텐데, 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행위능력, 의사능력 다 공부해야 되고요.
제한 능력자 제도를 조금 자세하게 배우지 않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세히 배우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요 제한 능력자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야 돼요. 의사 능력. 자, 여러분들. 이거 하려는 의사가 있습니까? 라는 말을 쓰죠. 됐습니까? 어떻게 말을 할까요? 법과 정치를 수능에서 선택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건, 자, 기본적으로 뭔가에 대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거는 생각이라는 뜻이에요. 생각. 그래서 뭐냐? 자신이 무언가의 행위를 했습니다.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의사 능력이라는 말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이게 의사 능력이에요. 됐죠? 그러면 의사 능력자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이 없는 자는 의사 무능력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의사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요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의사 무능력자라고 얘기했죠. 의사 무능력자.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의사 무능력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됐죠? 이게 의사 무능력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을까요? 예측할 수 있죠. 멀쩡하잖아요. 멀쩡하니까 강의하죠. EBS에서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의사 능력자와 의사 무능력자는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냐 없냐라는 걸 가지고 구분합니다. 됐죠? 그럼 선생님은 의사 능력자고, 여기 스튜디오 계시는 분들 다 의사 능력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할 수 있죠. 요 행동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걸리면 나 오늘 좀 위험스러운데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의사 무능력자라 하면, 자, 누굴 얘기하느냐? 자, 젖먹이를 얘기합니다. 젖먹이. 자, 그래서 유아, 영아, 초등학생 중에서도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됐습니까? 됐죠? 자, 예를 들어 어제 있었던 일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요. 자, 일요일 날 선생님 부인은 잠깐 나가 있었고, 선생님 아들하고 선생님하고 둘이 있었는데, TV를 켜놓고 잠깐 일 보고 잠깐 앞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텔레비가 실제로 텔레비가 한쪽이 이게 화면이 깨져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계속 했는데, 계속 뭡니까? 텔레비가 맛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고장났나 보다 라고 했는데, 선생님 부인 되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보더니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불러가지고 너 텔레비다 뭐 했지? 그랬더니 가방 휘둘렀는데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가방을 막 휘둘렀습니다. 텔레비가 그렇게 되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혼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초등학생도요, 의사 능력이 있는 자가 있고 없는 자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대체로 초딩 정도까지는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편이 좀 많습니다. 됐죠? 그래서 중딩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의사 능력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보실게요. 여기서 얘기하는 젖먹이라고 하는 거는 애들, 초딩 정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초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만취한 사람이 있어요. 만취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완전히 취해가지고요. 필름이 끊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행위를 한 거. 그 만취자는 그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 당연히 의사무능력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자는 자. 잠자는 자도 의사무능력자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 의사무능력자는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잠자는 자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데 실제로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민법 규정이 아니에요. 법 규정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람들은 의사무능력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데 학교 시험 또는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 요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외워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의사무능력자라는 유형에 들어갈 순 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말고도 등등등등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젖먹이, 만취자, 정신병자, 잠자는 자 등. 다시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의사무능력자라고 하는 건 법에 규정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없어요. 그럼 이거는 한 명 개별적으로 각계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각계적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됐죠? 정확히 유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라고 입증이 되죠. 그러면 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가 되느냐? 요게 됩니다. 무효가 됩니다. 무효. 알겠습니까? 효과가 없어집니다. 효과가 없어져요. 요거 설명할 예정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젖먹이는 좀 젖먹이 사례는 너무 명쾌하니까 그냥 차치를 하고요. 만취자, 정신병자, 잠자는 자가 의사무능력자라고 제가 외우라 그랬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어떤 법률행위였어요?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건요, 부동산 계약을 했다고 칠게요. 자,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을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문제가 좀 있어 보여. 그래서 나는 만취자였다고 주장을 한번 해볼까? 나는 부동산 계약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정신병자라고 주장을 한번 해볼까? 그때 나는 졸고 앉아있어 라고 주장을 할까? 그러면 만취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만취자라 주장을 하고 정신병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정신병자라 주장을 하면 법원에서 굉장히 혼란이 이루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의사무능력자라고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다시 한번 의사무능력자로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유형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를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잘랐습니다. 여기까지 잘랐어요. 자, 일단 요거 먼저 해 두시고 그 다음 여기로 하세요.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행위 능력. 그럼 이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단독으로 법률 행위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짧게 쓸게요. 자, 다시 한번. 행위 능력이라고 하는 건 단독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 자, 이것도 꼭 기억하십시오. 됐죠? 그러면 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행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행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됐습니까? 행위 무능력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라고 부르느냐? 자, 이렇게 부릅니다.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제한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능력에 제한을 가한다. 근데 무슨 능력? 행위 능력. 됐죠? 그래서 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건 행위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의사 무능력자라고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형화시키고 객관화시키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의사 무능력자 중에서 유형화시키는 제도가 있다. 요게 제한 능력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유형화 시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 아직까지는 누군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그냥 치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 말씀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젖먹이 있죠. 젖먹이를 유형화시킨 게 미성년자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건 법의 규정이에요. 민법 규정. 됐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 중에도 여기에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의사 무능력자가 모두 다 제한 능력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자, 뭐냐?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딱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죠. 여기는 무효, 여기는 취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무효와 취소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한번 써 드릴게요. 자, 무효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취소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 무효나 취소나 뭐겠습니까? 어떤 법률행위가 있었을 때 그 법률행위를 효과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무효와 취소입니다. 됐습니까? 법적 효과를 불인정하는 거. 근데 무효는 이거예요. 완전 무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효 사유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효과가 발생할 수 없어요. 근데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뭐냐? 일단 유효입니다. 일단 유효예요. 일단 그러다가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뭘 하게 되면 취소를 주장하면 그때 가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소급하여 옛날로 돌아가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무효는 그 법률행위를 가만히 내비뒀어요. 방치했어요. 그러면 이 방치가 된다 하더라도 뭐겠습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취소 사유는 자, 일정 기간 동안 방치했어요.
그래서 어떤 기간이 넘어가면 이거는 유효해집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와 취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성년자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해서 그 계약을 유효화 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유효화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일단 유효한 거죠. 됐습니까? 일단 유효합니다. 일단 유효하고 가만히 내비두면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취소를 주장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해당한 사람이 무효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효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느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무효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취소라는 거 있죠. 이 무효하고 취소 중에서 법적 효과를 불인정하는 힘이 다시 무효와 취소 중에서 법적 효과를 불인정하는 힘이 어느 쪽이 더 크겠습니까? 무효가 큰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는 유효화 될 수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무효에 해당하는 사례는 뭐가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거, 선량한 풍속에 위반하는 거,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거, 대표적으로 뭐 대리모 계약 이런 것들. 됐죠? 그리고 뭐 근친혼 간의 혼인, 그 다음에 쌍방 간의 자유로운 의사합치 없이 하는 혼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됐죠?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요. 스킵 잡아가지고 한번 써놓기 바랍니다. 됐죠? 이런 것들. 그리고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가 요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는 자, 이 제한 능력자의 행위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것 그리고 현저히 착오를 한 거, 헷갈린 거. 그 다음에 뭐 중혼에 의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일단 제가 뭘 정리해 드렸냐면 의사 능력과 관련되는 거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과 관련되는 거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남은 시간 동안 뭘 정리할 거냐면 이 제한 능력자라고 하는 걸 정리할 겁니다. 제한 능력자. 됐죠? 자,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근데 학교에서 혹시나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다 간단히 써드릴게요. 미성년자는 나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20세 미만이었다. 지금 19세 미만이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자, 이거는 이름이 바뀌었죠. 한정치산자. 그 다음에 이거는 금치산자. 라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렇게 먼저 볼게요. 예전에 한정치산자 그리고 금치산자에서 의미는 요게 더 와닿기 쉬워요, 여러분들. 의미가. 자, 볼게요. 요 한정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리미트예요, 리미트. 제한을 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금이라는 건 뭘까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치산이라는 뜻은 뭘까요? 치산. 재산을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다스릴 치자에 재산 산자. 재산을 관리한다. 그 다음에 치산, 재산 관리한다. 그러면 한정치산자는 재산 관리에 있어서 리미트를 건다. 요건 못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금치산자는 뭐냐. 재산 관리를 할 수 없어 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공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중에서 둘 중에 어느 쪽이 좀 더 정신이 없을까요?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정신이 오락가락 더 많이 할까요? 금치산자겠죠? 왜? 재산관리 아예 못한다니까요. 한정치산자는 일정한 한계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느낌만 가져가세요.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중에 누가 더 정신이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 중에 둘 중에 어디가 더 온전한 정신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둘 중에 피한정 후견인입니다. 알겠습니까? 피한정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보다 좀 더 온전하다라는 느낌 가지고 가셔야 돼요. 느낌. 자, 일로 와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릴게요. 자, 미성년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안정후견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보고요.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소화해 가시면 됩니다. 자, 미성년자는 미성년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뭘까요? 이겁니다. 만 19세. 만 19세 미만자입니다.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당연히 암기하셔야 돼요. 만 19세 미만의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2면은 어떻게 됩니까? 98 정도 되나요? 98? 98 정도 되겠군요. 그럼 98년생일 경우에는 여러분들 2007년 생일이 지나면 성년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피한정후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잘 보세요. 질병, 장애, 노령. 자, 무슨 뜻입니까? 아프고, 그 다음에 원래 장애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이를 먹어서 정신적 제약이 옵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옵니다. 됐죠? 피성년후견인도 한번 같이 써드릴게요. 자, 질병, 장애, 그 다음에 노령의 등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노란 글씨로 써드린 거 가지고 구별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정신적 제약에 의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발생하네요. 여기서 요 피안정후견인의 요건은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이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 피성년후견인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결여라고 하는 거 없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둘 중에서 어디가 더 오락가락합니까? 오른쪽 피성년후견인이 좀 더 오락가락한 거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이 피한정후견인이 되기 위한 요건은 하나가 더 필요하죠. 가정법원에 피한정후견인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에 심판이 있어야 돼요. 자, 피성년후견인도 가정법원에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파란 걸로 한번 묶어드릴게요. 피한정후견인의 요건은 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피성년후견인의 요건은 요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요 두 가지 요건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퀴즈 나갑니다. 제한능력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서 제한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 미성년자는 가정법원에 가서 미성년자임을 심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요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 요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요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자가 없으면 후견인이 대리인이 되고 이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인이라고 하는 후견인이 있고 근데 여기는 피성년 후견인의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후견인이 있습니다. 뒤 후자에다 볼견자. 그러니까 뒤봐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피한정 후견인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칙과 예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미성년자 정리 안 하시나요? 미성년자 정리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 둘을 초점 맞춰 정리합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의 원칙과 피한정 후견인 예외 요 두 가지를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피한정 후견인은 자, 원칙적으로 외우십시오.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을 인정합니다. 됐습니까? 예외적으로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요게 예외입니다. 행위 능력을 인정하는 것, 요게 원칙이고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 요게 예외입니다. 그러면 요 피성년 후견인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원칙과 예외를 똑같이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피성년 후견인의 원칙상의 행위는 뭐냐? 자, 이겁니다. 법정 대리인 후견인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원칙적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외적 의로는 뭐냐? 단독 행위를 예외로 둡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그럼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둘 중에서 누가 더 오락가락 한다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냥. 누가 더 오락가락? 피성년 후견인. 누가 더 온전합니까? 피한정 후견인. 아하. 피한정 후견인은 원칙적 의로 대리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단독적으로 법률 행위하는 걸 인정합니다. 알겠습니까? 단독 행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여기다 써드릴게요. 단독 법률 행위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단독 법률 행위를 인정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인이죠. 그냥 정상. 근데 예외적으로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자, 동의가 필요한 부분을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뭐 부동산 계약할 때는 동의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자, 법원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원칙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은 대리인의 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단독행위했어요. 단독행위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여기는 단독행위를 해도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단독행위를 했으면 취소가 가능하겠죠.
그럼 이쪽에 단독행위가 예외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냐? 이거예요. 법원에서 이거는 단독행위 가능해 라고 지정해준 부분 또는 일용품 등 일상생활과 관련 있는 필수품들 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들 있죠. 이거는 단독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원칙적으로 단독 법률 행위는 취소 사유가 된다. 단독을 했으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피성년 후견인. 동의를 받아도 취소할 수 있어요. 왜? 대리가 원칙이니까. 근데 여기는 일용품 등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용한 필수품 또는 대가 과도하지 않은 것들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여기 보세요. 피한정 견해는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뭡니까?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부분, 법원에서 정해준 거. 그걸 혼자 한 경우에 그거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피성년 의견에는 뭐냐? 단독 행위는 다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몇 가지의 경우를 빼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피한정 의견인이 동네 슈퍼 가서요 치약을 샀어요. 라면을 샀어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는 취소가 가능합니까? 취소가 불가능합니까? 단독으로 샀어요. 취소 불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왜? 원칙적으로 이거니까. 아니 설마 법원에서 치약 살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이거는 아주 과도하지 않은 거니까 대가가. 그러면 피성년 후견인도 마찬가지 일용품은 혼자 할 수 있고 혼자 한다 하더라도 취소할 수 없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일용품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별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리로 와보세요. 요 미성년자가 계시는데 이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이에요. 나이가 중요합니다. 나이가 중요해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뭐겠습니까? 법정 대리인의 친권자겠죠, 보통.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용돈 같은 거 갖고 뭐 치약 샀다, 라면 샀다 그것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졸로 가세요. 조금만 더 설명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권리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 의사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요. 자, 볼게요. 자, 이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자, 이렇게 퀴즈 한번 내볼게요. 의사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능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권리 능력자이다. 다시 한번 의사 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행위 능력자, 제한 능력자 모두 권리 능력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살아있어야죠. 죽은 사람한테 의사 능력 왜 없니? 이럽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권리 능력은 무조건 인정이 되는 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자, 보세요. 자, 선생님입니다. 황승민입니다. 그럼 선생님은요, 최소한, 뭐겠습니까? 제한 능력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선생님은요, 행위 능력자입니다. 행위 능력자입니다. 선생님은요, 의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위 능력은 무조건 있어요. 선생님 미성년자 아니잖아요. 생긴 거 보세요. 미성년자 아니겠죠. 그 다음 선생님은 피한정 후견인이 아니겠죠. 어떻게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았겠습니까? 피성년 후견인도 아닙니다. 그럼 선생님은 의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없지요. 둘 다 되죠. 자, 보세요. 선생님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사 능력이 무조건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저녁 때 간만에 대학 친구들 만나가지고요. 정말 오랜만에 회포를 풀었습니다. 근데 과음을 했어요. 폭음을 했어요. 완전 만취 상태였어요. 막 어디 가는지 모르고 막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의사 능력이 없을 수 있죠. 됐습니까? 선생님 잠자고 있어요.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선생님 정신병이 왔어요?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행위 능력자 중에서도 의사 능력이 있고 없고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 중에 정신적 제약 등의 이유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어야 되는데, 자, 사무 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피성년 후견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죠. 왜? 정신 상태가 완전히 호전됐어요. 그런데 가정법원에 취소 심판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피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정확히 구별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 와서 표 잠깐만 보고 바로 문제 풀러 갈게요. 자, 학교 또는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서요. 요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습니까? 피안정 후견인은 심판을 통해서 된 거고요. 피성년 후견인도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사무 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피안정 후견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신 상태가 호전됐는데 심판이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전히 피안정 후견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 두시면 된다. 피성년 후견인도 똑같습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뉴탐수론 152쪽에 개념형 2번입니다. 자, 법원으로부터 행위 능력을 제한한 선고를 받았다. 예, 아니요, 예. 그러면 B는 미성년자겠죠? 자,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면은 A는 피안정 후견인, 아니요는 C는 피성년 후견인이겠죠? 그래서 A, B, C 순서로 얘기했고요. 그 다음 3번, 2번 다음 강에서 합니다. C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C가 누굽니까? 피성년 후견인이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대가 과도하지 않은 물품의 사용, 이러한 경우에는 단독 행위가 가능한 거죠. 자,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법원에 정한 것들,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기본 문제 5번이군요. 자,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 법률행위를 한다. 이거 누구겠습니까? 대리. 이거는 피성년 후견인, 과거의 금치산자입니다. 됐습니까? 법률행위를 해야 하며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행위나 법원이 단독으로 하도록 정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1번 혼인한 18세의 대학생.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인데 요거는요 성년 의제가 돼서 이거는 정상적인 성년입니다. 나이가 안 됐지만. 2번 혼인하지 않은 19세. 19세면 성인이죠. 성년이죠. 그래서 성년. 3번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 피성년 후견인이 된 27세 정년. 3번이 답이고요. 4번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한 40세 피한정 후견인입니까? 피한정 후견인입니까? 아니죠. 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상인입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의사 능력의 여부는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5번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정력을 잃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35세 무직자. 이 사람도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되시겠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5개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취업준비생의 갑은 고등학교 동창회 나갔다가 술에 만취한 채 자동차 회사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던 친구 을과 새롭게 출시된 자동차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다음 날 아침 갑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아하, 만취자 의사 능력을 물어보나 라는 감이 좀 와야 되겠죠? 기억. 갑이 실제로 만취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무효 사유가 되죠. 틀리고. 니은. 갑은 행위 무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라고 할게요. 행위 무능력자로서 계약을 맺을 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건 상관없죠. 의사 무능력자. 디귿
갑이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계약은 무효고, 리을, 갑의 계약은 정신병자나 젖먹이의 계약과 동일한 사유에 따른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외워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제 오늘 설명하는 것들 문제까지 다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표를 한번 보면서 간단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의미를 정확히 해라. 자, 첫 번째,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 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다. 기억나시죠? 의사 능력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인지 능력이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은 단독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한다. 의사 무능력자는 무효 사유고 제한 능력자는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무효와 취소의 개념 정확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무효는 원래 무효고 나중에도 끝까지 무효. 취소는 먼저 유효했다가 취소가 되면 소급하여 과거로 돌아가서 무효 처리가 된다. 됐죠? 근데 이 제한 능력자 N은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미성, 그 다음 피안정 후견, 그 다음 피성년 후견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대상은 그 다음 원칙은 동의, 여기는 온전한 법률행위를 다 인정하고 있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후견인의 대리에 의해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됐습니까? 예외적인 거, 예외적으로 제가 디테일하게 좀 넣어놨거든요. 미성년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리고 피안정 후견인 요렇게 됩니다. 피성년 후견인 일용품의 구입, 그 다음에 법원이 정한 거.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죠. 그러면 그 행위를 대체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대체 누가 취소할 수 있는가? 본인 다 가능하고요. 두 번째, 법정 대리인, 후견인 다 대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친권자, 후견인, 친권자도 있고 후견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피안정 후견인, 그 다음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그 미성년자의 친권자, 이제 부모님이 계시는데 친권자가 안 계시면 이제 후견인이 지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사이드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요, 제가 정리한 것들 쭉 어떻습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정리해 두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시겠죠?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정리하느냐? 이제 계약을 정리합니다. 계약, 그리고 미성년자와의 계약을 정리할 차례거든요. 조금 내용이 많거든요. 좀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먹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